이게 느린 기차가 늘어나면 빠른 게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평택 오송간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려 있는 서울이 제일 많으니까 수서에서 오는 분들은 오히려 더 줄어들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평택 오송간 이복선화만 되고 나면 많은 이게 풀릴 거다라고 홍보해놓고 용산하고 서울역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이 수서는 더 안 좋아졌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문제는 따로 빼서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해서 이걸 딱 만들면 1번 평택 오송간 복폭선화를 해야 한다. 그죠? 2번 수서 그다음에 평택간 거기도 복선화 GTX하고 고속차로 분리한 철도를 만들어야 한다. 3 아까 그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요소 있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저는 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걸 현재 재정 당국하고 국토부는 당연히 생각을 같을 거니까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는 마치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책임인 것처럼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근데 그러면 나중에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어. 뭐 예산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 기저부에 떠난 일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말 국토부에 들어가서 총이라도 들고 와서 이거 안 하면 난리 난다. 심각해진다. 이렇게도 해봤느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냥 몇 가지 서류 보내서 안 되면 말고 머리 한번 극적이고 집에 와서 우리끼리 화내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철도공단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철도공단 시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과업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해서 처리해야 된다.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수서 평택 간의 선로 용량 부족 문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거 전문가하고 논의 우리가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전문가하고 논의합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지. 국토부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고 그걸 서류화해서 기재부에 얘기하면 되지. 뭔 전문가하고 논의를 합니까 이거?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자꾸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분명하지 않고 저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결정해서 판단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대안을 만들어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사장님, 예, 전에 국정감사할 때 네네. 퇴직자 편법 제초 문제 들으셨죠?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 이제 전관 취업자들 문제인데요. 사실 뭐 철폐하라는 말이 이제 회자될 때에 그때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이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송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철도공단은 이제 취업 제한을 2급 부장 이상으로 강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실효적으로 실행하기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5년 이내에 대해서 전관 재취업을 파악하니까 한 73명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에게 파악되지 않은 또 다른 취업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편법적인 취업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관 취업을 하는 것보다도 민간 기업이 전문 지식이 아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이런 취업이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또 직원들이 어떤 이런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데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드라마 TV에서 이경규가 한다 해가지고 외국에서
교통법규 잘 지키는 사례 보고 또 우리나라는 좀 무질서하다 해서 뭐 그런 프로가 젊었을 때 본 기억인데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캐나다에 갔는데 그 캐나다 그 가서 차를 타고 한 10년 됐나요? 10년 좀 넘었는데 갔는데 그 이렇게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막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니까 캐나다는 벌금이 너무 세다고, 애누리 없다고 하고 그 저거 아마 찍혔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뭐 안 찍히면 누구나 다 화가 나지만 사실 현실적인 부담이 올 정도로 벌금이 세다.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벌금을 무겁게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좀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구나. 참 잘 지키더라고. 이렇게 무질서함이 굉장히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다고 뭐 벌로만 채찍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찍을 강요하자, 채찍만 두드려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볼 때에는 사실 철폐하라는 말 들어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게 이제 그 뭐 강제 취업 금지 규정이 있으니까 이게 우회해가지고 자유사로 등록해서 월급 받고 출근은 본사 가서 그 업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직원들은 자기도 가야지 모르니까. 근데 이사장만큼은 자유롭잖아요. 이사장하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장님이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약간의 그 조직을 동원해서 파악하고 계속 그런 것만 계속 해도 사실 그 많은 걸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어떤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좀 바꿨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네, 철도국장입니다. 네. 공직자윤리법이 1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이제는 연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거나 또는 설계 감리 회사일 경우에는 지취업 심사기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훨씬 세졌거든요. 이제는 걸러질 수 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아까 말씀 우리 이사님 말처럼 그 민간 못지않게 뭔가 대우도 잘해주고 교육도 잘하고 청년들 높이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마 이렇게 하면 또 여기에서 또 편법이 맞습니다. 나올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 또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LH는 3급까지 취업 제한이 좀 올라갔고요, 그죠? 그다음에 철도공단은 좀 여러 관련된 이번 아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바꾸는 추세여서 통제력이 높아지지만 통제력 어떤 법적 제도적인 어떤 개정만으로는 부족한 그게 이제 사람이 해야 될 건 어떤 이사장님이 그걸 관심 갖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알잖아요. 저 친구 저기가 있네. 이 뭐야 저 친구 저기가 있네. 이런 어떤 식의 문제를 그렇게 들여보고 그런 것들이 인사에 좀 반영도 되고 저는 그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생방송 되고 있잖아요. 어떤 국민들이 이걸 보고 있을 건데 국민들이 이제 막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어떤 그런 걸 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전문성이 좀 필요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런 건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사장님 그렇게 확실히 하시자 우리 국민들 다 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확히 답을 하시는 거죠? 그 국가철도공단이 이제 다시는 철폐하라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뭔가 확실하게 변화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더 하실 일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정책 제안해 주신 것도 있는데. 이차관입니다. 제가 철도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규모 택지 개발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입주민들이 가장 크게 입주하고 나서 불만이고 고통을 겪는 게 교통 서비스입니다. 특히 철도가 적기에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큰데요. 이 철도 주민들의 입주 시기하고 철도의 교통 서비스 제공 시기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게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어떤 사항이 있는지 좀 이게 일부분은 도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도시철도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철도공단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괴리가 간격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한번 그리고 그 대안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시는 것처럼 택지개발 사업에 있어가지고 교통 시설은 택지개발 사업에 발생하는 이익을 일부 투자해서 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일단 이익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입주하고 나서 주민들은 교통 대책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간선 교통 대책이 마련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 과거에 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을 할 때도 이걸 선교통 후 입주 이런 원칙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3기 신도시 이후에는 간선 교통 시설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이런 단지들은 과거의 개념으로 이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계기관 택지개발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기에 간선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좀 말씀 감사한데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LH하고 여기 나와 계시면 LH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철도공단 저희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갖고 시기를 놓치지 않게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책 제안 아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로의 제1관제센터가 200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이 노후화돼서 지금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관제센터의 시스템 고도화는 정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2028년까지 추진 중인 오송에 있는 제2관제센터도 원활하게 구축을 한 다음에 지금 제2관제센터는 AI, 빅데이터 중심이기 때문에 제1관제센터와 나중에 이중화, 또 동기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보셔서 제1관제센터의 시스템 고도화도 잘 추진해 주시고 제2관제센터의 28년 준공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매출액 10억 원 이상 되는 회사들 또 설계 감리회사까지 포함됐지만 만약에 공단에서 또 편법을 찾자 그러면 찾지 못할 방법이 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에서는 이제 철도 관련 기관들 같이 정관외 근절 TF를 운영을 하려 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입찰부터 또 공단 내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로관제센터하고 예. 그다음에 오송관제센터하고 예. 이게 연동이 지금 이쪽은 오래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구로관제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는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예. 네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예,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서로 연동을 시키려면은 1관제센터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안전하고 영향이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철도의 관제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요. 지금 제1관제도 그렇고 제2관제도 그렇고 안전하고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1관제센터 구로센터의 예. 어떤 고도화는 예. 오송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AI 센터, 제2센터와 연동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 이게 안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심각한 문제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이 구로센터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예산 얼마큼 들여서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예.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송이 하나 이제 추가로 만들어 주는구나. 그러면 이게 맞아. 이게 좀 맨날 그냥 빨리 연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데 예. 그렇죠? 이제 차근차근 해도 되는 문제인지. 근데
말 듣기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할 문제가 아니라 오송센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새로 만들었는데 그죠? 새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런 우려가 있으니 특히 안전 문제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야만 하고 그걸 그렇게 알아야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관제소가 이게 국가 보안 시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장관님 그 국가 보안 시설이었어요.